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2월 1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조간딱풀에서 설명드린 대로 청와대 안의 민정라인, 민정수석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리전 같은 내부 헤게모니 다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나 이 조국 쪽 입장에 서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윤석열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도 했고 캠프에도 있었고 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또 별다른 인연이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현수 민정수석은 윤석열의 그 수사 살해는 권력 수사를 그런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2번이나 제출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조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데, 자,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문 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또 냈다. 자, 2번째 사표를 냈다는 겁니다. 설 연휴 전에 한번 냈는데 반려가 됐고, 그런데 또 다시 사표를 냈다. 그런데 계속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사명감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수리가 아직 안 됐으니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간부 인사 때 패싱한 것에 대한 불만이다. 검찰 간부 인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신용만 한 채 독단적으로 했죠. 그런데 검찰 간부 인사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신현수는 패싱을 했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을 패싱을 해버렸습니다. 왜?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패싱 불만으로 지난주 4일을 표명했고 설 직후에 또 제출했는데 2번 모두 반려가 됐고, 최근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배제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7일날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1월에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를 했죠. 그때부터 이상 조짐이 감지가 됐는데,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월성 원전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배군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죠. 영장 청구를 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진노를 했다. 노발대발해서 결국은 1월에 이 민정수석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인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인 신현수 수석은 민정수석 수락 전부터 주변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던 윤석열 몰아내기를 비판해왔고, 문재인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일단 본인이 과거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면서 사정비서관으로 데리고 있었고 또 대선 캠프에 법률자문단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발탁을 했습니다. 발탁을 했는데 결국 신현수가 그 본능을 버리지 못하자 신현수를 패싱해버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윤석열 검찰이 그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를 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윤석열과 가깝죠. 윤석열 차단으로이라고 불러도 무방한데, 그 검찰이 이 배군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왜 검찰 간부 인사를 1월에 부랴부랴 하게 된 이유가 되는지, 그것도 윤석열은 물론이고 윤석열 입장에 좀 서 있는 그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패싱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랴부랴 해야 됐는지, 1월날 부랴부랴 검찰 간부 인사를 해야 됐는지, 그리고 박범계는 그렇다면은 청와대 신현수가 패싱됐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박범계에게 지침을 통보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이 패싱됐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박범계가 민정수석실에 누구와 문재인의 지침을 받는 통로로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남습니다. 자, 중앙일보 오늘 일면과 인터넷판을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신현수 2달 만에 사이 박범계 검찰 인사 마찰, 이렇게 되어 있죠. 박범계와 검찰 인사를 두고 신현수가 마찰을 빚었다.
근데 마찰을 빚었는데 원인이 있겠죠. 박범계 선에서 한 것이 아니겠죠. 자, 검찰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검찰 출신 수석, 인사 조율 무산. 그래서 여건은, 여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백운규 영장 청구 때 문 대통령이 분노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분노를 했다. 자,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죠. 윤석열이 교체를 요구했지만은 묵살됐습니다. 그 유임 기조는 바뀐 적이 없지만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박범계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참모들에 대한 인사도 요구를 했죠. 그때 윤석열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빼라. 그리고 본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을 법무연수원에서 일선 지검장으로 배치를 하라. 그리고 윤석열 주변에 있는 추미애 사단,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을 했던 대검 간부들을 밖으로 다 빼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다 묵살이 됐죠. 최종적으로는 묵살이 됐는데 논의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이성윤은 못 뺀다. 이것은 확실했지만은 한동훈 복귀나 다른 대검 간부들 인사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백운규에 대한 검찰이 백운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하니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빨리 검찰 인사를 해라. 그리고 민정수석이 아니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지검 형사 5부가 4일날 백운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완전히 기로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좀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기로가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몇건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진노를 하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을 했다는 이야기죠. 진노를 하면서 신현수 수석과 윤석열 총장의 조율도 무산된 것으로 안다. 자, 이때까지는 신현수 수석이 윤석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들어주기 위해서 막 조율을 했는데 박범계는 세 가지 다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을 거고. 자, 그런데 문재인이 노발대발을 했다. 이 백운규 영장 청구를 하니 그렇기 때문에 다 무산되어 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신원수가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신수석은 물론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사의설 사표를 냈다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것도 이 검찰 인사와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조율 실패 여기에 따른 데 대한 후폭풍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백운규 영장 청구 못하도록 해.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사표를 제출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도 그게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 이렇게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운규를 영장 청구를 하도록 만든 게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운규 영장의 경로했다. 그 뒤에 청와대와 윤석열의 인사 조율이 무산됐다. 신현수와 윤석열의 인사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타협이 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재인이 경로하니까는 무산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는데 1호에 결국은 인사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월성 원전 수사가 시작된 첫 번째 계기가 그거죠. 경제성을 조작을 한 겁니다. 경제성 조작을 해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한 건데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연구 폐기 언제 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백운규가 막 움직였고 청와대 참모들 같이 막 움직였죠. 그래서 좀 더 가동을 해야 된다는 산업부 과장에게 너 죽을래? 백운규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가 떨어지지.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수사가 백운규까지 가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되고 그 다음에 최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가고 정책실장 또 그때 당시 수석이었던 김수현 이렇게 가면은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영장을 검찰이 눈치 없이 막 청구를 하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지금 취임한 지 40일밖에 안 된 신현수 최근 사표까지 낸 거는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은 물론이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까지 신현수까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표를 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그러면은 신현수를 패싱하고 누구와 했을까요? 이강철이죠. 이강철, 조국 라인의 핵심 이강철. 자,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기사가 많습니다. 백운규 영장 청구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는 빼놓고 이강철과 검찰을 인사를 했다. 이강철 민정비서관의 바로 직속 상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이죠. 그런데 안 돼. 민정수석은 윤석열과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안 돼. 그걸 빼고 바로 이강철과 검찰 인사를 상의를 했다. 이강철에게 이렇게 하라고 박범계에게 이야기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신현수 민정수석 한 달 만에 사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청와대와 검찰 관계 정상화하려던 신현수가 인사 패싱에 배신감을 토로를 했다. 신현수의 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수석이 사표를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이 이제 신현수냐 이강철이냐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왔다. 자, 이강철도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도 막 있죠. 그러니 아마 이제 신현수도 사표를 냈으니 둘 중에 한 명은 선택해야지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강철이 문 대통령과 검찰 인사를 다 논의했다. 이달 초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놓고 자신이 지휘하는 이강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당했고 신현수가 문 대통령이 이를 용인한 것에 대한 섭섭함에서 민정수석직을 던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강철이 누구길래 그러냐? 조선일보 아래 기사입니다. 민변 출신으로 조국을 보좌했고 조국 민정수석 때 선임 행정관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개입 관련 검찰 조사 받아 울산시장 선거농단 사건에 청와대에 7개, 8개 부처가 총동원돼서 개입을 했죠. 거기 13명이 지금 기소가 됐는데 이강철도 거기 연루가 돼서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더 앞으로도 검찰 조사를 더 받아야 되죠. 그리고 조국이 이렇게 조국 비리에서 검찰 수사를 막 받은 거에 대해서 저번에 공수처가 설치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철이 조국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비로 기록해둔다.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국이 고통당했다. 자, 그렇게 조국의 핵심 측근이죠. 자, 조국의 핵심 측근이 다시 그 위에 있는 신현수를 패싱하고 문재인과 서로 직거래를 하면서 검찰 간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 형식적으로 한 사람은 박범계고 실제로는 문재인이 이강철에게 지시를 했죠. 그 과정에서 신현수가 패싱이 됐고 그래서 신현수가 사표를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서 유임됐죠. 경희대 법대 후배고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할 때 그 밑에서 특별감찰반 반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앉아서 윤석열의 살해는 권력 수사를 다 차단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윤석열이 그만두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당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할 때 불법이 저질러졌죠. 그것을 수사를 하던 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그때 2019년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던 이성윤이 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어서 일선지청에서 검사 수사하는 것을 대검에서 반부패 강력부장이 못하도록 무마시켜버린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이성윤 반부패 강력부장 밑에서 연구관으로 있던 수원지검장을 수원지검 수사팀이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죠.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의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했는데 이성윤이 불응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격 소환 통보를 했다. 자, 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거죠.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성윤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성윤이 불응했다. 자, 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른 검찰청에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하도 검찰을 들쑤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검찰개혁 하면서 조국, 추미애를 임명을 해서 살해는 권력 수사를 막고 하니 검찰 안에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청와대 핵심 인물 중에 사표를 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레임덕으로 가는 징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이것도 역시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면 기사입니다. 자, 울산시장 선거 농단 그 의혹에 제가 이강철도 연루가 됐다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안에 여전히 있는 사람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입니다. 핵심 측근이죠. 문재인의 핵심 측근.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송초로 지금 울산시장 선거 공약 설계에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곧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기 전에 지금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것을 전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전 청와대 상황실장도 사의. 전 상황실장 아니죠. 지금 상황실장이죠. 당시는 산업정책비서관으로서 여당 후보의 공약을 청와대 안에서 설계를 해주고 울산 산재병원이었죠. 산재모병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통령 측근으로 국정상황실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전에 윤건영이 했죠. 주로 핵심 측근들을 합니다. 최근에 간제탑 역할, 국정 간제탑 역할까지 했는데 지난달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는 사의 표명을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국정상황실장은 각종 현안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판단하는 청와대 간제탑 역할을 하는데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사표를 냈으니 이 정치권에서는 야 이거 레임덕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성윤은 이 기사도 오늘 눈에 띕니다. 그때 당시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무산시킬 때 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패싱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도 이성윤은 다 패싱을 하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직거래를 하죠. 이 기사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성윤 문무일 패싱,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문무일을 패싱하고 무산시킬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전폭적인 신임이 없으면 안 되죠. 잘하고 있으니 살해는 권력 수사를 다 막아주고 김학의를 시작을 해서 적폐 검찰 프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성윤이 또 그때 수사를 다 막아주고 했으니 이성윤이 문무일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패싱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들은 빠른 속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금 청와대 국정원 사찰 문건 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권재진 민정수석이 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1000명 정도를 사찰하라 이런 지시를 국정원에 내려서 국정원이 민간인 정치인들을 사찰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SBS 보도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상당히 선두를 가고 있죠. 박형준을 겨냥한 것 그리고 또 전체 다시 적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는 사찰 문건입니다. 박지원 어제 국회에 국정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전 국정원에서 만든 사찰 문건은 불법이다. 여기 대해서 야당은 정치공작이다. 선거공작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 기사가 동아일보는 일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 3면에서도 이
박지원은 국회가 요구할 땐 사찰 문건을 보고하겠다, 다 내놓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국회가 요구하는 건 여당이 요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DJ 좋다, 그렇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때도 사찰한 것을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 정부를 막 틀고 있는데 다 선택적으로 다 틀고 있죠. 선택적 적폐청산입니다. 어떻게 딱 박근혜, 이명박 정부까지만 다 하고 그 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 공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박지원 장관은 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래서 결국은 이 야당에서는 이 선거 공작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지금 좀 불을 뿜고 있죠. 어제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들 맞수 토론했습니다. 맞수 토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언론은 다양한 시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지는 오세훈 대 조원희, 또 나경원 대 오신환이었죠. 그런데 1000명의 평가단은 오세훈과 나경원의 판정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취재를 해보니 지금 양쪽 후보들이 1대1 맞수 토론을 하고 1000명의 참관인단이 거기에 대해서 ARS로 투표를 해서 성자를 가립니다. 성자를 가지고 당에서는 성자만 발표하고 몇 대 몇이냐 이건 발표를 안 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 지금 거의 아마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정도 순서대로 간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조원이 오세훈이 했는데 오세훈이 앞서고 있으면은 그 여론에서 앞서는 만큼의 득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당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원 중에서도 아마 책임 당원들일 겁니다. 당협별로 사람들을 받아서 1000명을 채웠기 때문에 서울 1000명, 부산 1000명. 그래서 당원들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지지자들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일보는 어제 그 특색 중에 하나는 이 오세훈, 조원희, 오세훈에서는 거의 네거티브가 없었죠. 두 사람이 서로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냈고 나경원, 오신환 조에서는 약간의 어떤 주도권 다툼 이런 현안을 놓고 서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일보는 네거티브 공세 사라진 정책 공방전이었다. 그리고 오세훈, 나경원이 판정성을 했다. 정책 공방전이었다. 네거티브 사라졌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는 막오른 토론 배틀, 야 1대1 대결 첫 승자는 나경원, 오세훈이다. 이제 막이 오른 것이죠. 부산에 한 번, 서울에 한 번 했고 앞으로 2번씩 또 있고 합동 토론회 있고 또 방송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 선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서로 싸운 오나, 서로 띄운 오죠. 오세훈, 오신환, 나경원은 서로 싸웠고 오세훈, 조원희는 서로 띄웠다. 자, 직접 보시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 옳은소리 방송에서 이것이 다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12면 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설 연휴 때 가족들도 5인 이상 못 모이도록 해놓고 본인은 부인과 같이 인천 소래포구를 갔죠. 수십 명의 수행원, 경호원 대동하고 외곽 경비까지 하면 수백 명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행사를 했는데 자, 그 전에까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던 보건복지부 장관은 박농후였죠. 지금 바뀌었습니다. 박농후 장관인데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고 자, 그런데 지금 5인 집합금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5인 금지 집합을 예고하고 앞으로 5인 이상 금지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박농후를 비롯해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10명이 모여서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5인 금지 예고 다음날 복지부 장관, 당시 박농후 등 10명이 회식했다. 이게 아마 박농후가 이제 임기가 그때 아마 후임이 지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것 같고, 다음날부터는 5인 이상 모여서 회식을 못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하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국민들에게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도 못 모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회식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확진자가 무려 1092명이 나온 날입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박농호 장관 간부들이 세종시에서 코스 메뉴로 오찬을 하고, 또 저녁에는 비서실 8명이 모여서 만찬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행 전날이라서 법적으로는 위반은 아니지만 국민에게는 가급적 모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주무부처 간부들은 자기들끼리는 아니한 행태다,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장관입니다. 2월 1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